다음으로 걸은 길은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삼남길의 7번째 구간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 독산성이죠. 근데 산은 이렇게 높은 산은 아닌 것 같은데 생각보다 가파르네요. 그리고 주변에 산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기가 되게 전망이 좋거든요. 평지에서 그냥 딱 솟은 거군요. 네. 옛날에 이거 성벽 쌓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사적 140호로 지정된 독산성은 임진왜란 때인 1593년 권율 장군이 왜적을 물리쳤던 산성입니다. 백제 때 지어진 독산성이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이용된 것이죠. 야, 여기가 우리 독산성에서 제일 높은 데 같아요. 네, 여기가 주변에 가장 잘 보이는. 누각이 저기 있네요, 보니까. 네. 이 독산성의 꼭대기에는 세마대가 있습니다. 지금의 세마대는 1957년에 복원된 것인데요. 말을 씻긴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루는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네. 근데 여기가 세마대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 보면 네. 이 독산성 안에 물이 굉장히 많았나 보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산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이 성은 이제 성 내에 식수가 부족한 게 큰 약점인데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에 주둔했던 권율 장군이 일본군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큰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했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관찰사였던 권율은 왕을 지키는 군사 2만 명을 모집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독산성에 주둔한 것을 알아낸 왜군은 성을 포위한 뒤 권율 장군을 압박했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항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권율 장군은 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백마를 산 위로 올려 흰 쌀을 끼얹고 목욕시키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를 본 왜군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도망쳤죠. 이 독산성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요충지였던 것 같아요. 예, 와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이 다 평지이기 때문에 이곳만 점령을 하게 되면 경기도 남부로 오가는 이제 물자와 군사들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강 남부 방어에 있어서 독산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남쪽에서 올라갈 때 여기가 딱 걸리는 지점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여기를 점령하고 있으면 이 근처에 움직이는 군사의 움직임도 모두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판단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양에서 내려가는 사람들도 이 성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고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이 길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네, 우리의 원래 옛 길은 사실은 이제 성을 약간 비켜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네. 방어의 목적이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바로 길이 성과 연결되게 되면 적군이 빨리 침입해 올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길은 원래 성을 약간 피해 가게 되는데요. 원래 이곳을 지났던 길도 이 독산성 주변으로 이렇게 돌아서 갔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왜군을 물리쳤던 우리 조상의 기계를 느낄 수 있는 곳. 삼남길엔 나라를 지키려 했던 백성의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쉬엄쉬엄 걷다 보니 바람이 땀을 식혀줍니다.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 걷기 여행의 장점이 이런 거겠죠. 인덕원 옛터를 만날 수 있는 삼남길 2구간입니다. 어지린 덕덕이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덕원은 조선의 내시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난 내시들이 이 지역에서 여생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던 마을에 인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또 이곳엔 공무로 여행하는 이들을 위한 숙소인 원이 있었습니다. 삼남대로를 따라 한양으로 향하던 이들이 여기서 피로를 풀었죠. 급속한 근대화로 터만 남았지만 베풀 줄 아는 마음이 담긴 넉넉한 곳입니다.
행차에 나섰던 왕들은 어디에서 묵었을까요? 과천에 있는 온원사는 정조가 묵었던 숙소입니다. 사도세자를 성묘하러 가던 길에 머물렀던 곳인데요. 현판의 글씨는 정조가 직접 썼다고 전해집니다. 온원사라는 이름도 정조가 지어줬다고 하는데요. 경치가 아름답고 몸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아담하지만 자연의 편안함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개화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객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온원사는 시간도 비켜갔죠. 그래서였을까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온원사 앞에 남은 은행나무도 6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디고 있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일제 침략을 지나 동족상잔이란 모진 시간을 견뎌낸 우리를 나무는 진득하게 보았겠죠. 긴 시간과 함께 나무는 사람도 품었습니다. 나무 아래엔 과천에 부임했던 현감 15명의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그 시절 유행했던 비석의 형식이 그대로 드러나죠. 거대한 시간과 자연 앞에서 사람은 참 작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습니다. 생은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중첩되고 이어져 지금까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삼남길엔 몇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